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민호라는 대학생이 살고 있었다.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온 그는 마을 어귀에 오래된 저택이 흉가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렸을 때 자주 친구들과 놀러갔던 곳이라 그런 소문에 귀가 솔깃해진 민호는 호기심에 이끌려 친구들과 함께 그 집을 탐험해보기로 했다. 마을 어르신들은 그 집에 귀신이 나온다며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지만 젊은 혈기에 겁없는 민호와 그의 친구들은 날이 저물자마자 그 집을 찾았다. 해가 지고 보름달이 떠오르는 시간이었다. 집 앞에 다다르자 오래된 나무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누구 하나 열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열린 것이었다. 친구들은 서로 놀라며 웃어 보이려 했지만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돌았다. 집안은 어둡고 먼지가 자욱했다. 전등은 켜지지 않았고 친구들은 휴대폰 불빛에 의지하여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자리 잡고 있었다. 벽에는 낡은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모두 흐릿하게 당시 마을 사람들이 찍힌 것이었다. 사진 속 인물들이 자신들을 쳐다보는 듯한 착각이 들자 친구 중 하나가 소름 돋는다며 팔짱을 꼈다. 그때 갑자기 2층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발을 구르는 소리 같았다. 농담이겠거니 하며 웃던 친구들도 이젠 모두 긴장했다. 민호가 앞장서서 2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은 삐걱거렸고 발소리를 지우려면 조심조심 움직여야 했다. 올라가 보니 복도 끝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민호와 친구들이 그 방에 다가갔다. 문을 열자 놀랍게도 방 안에는 작은 목각 인형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다. 인형들마다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하나같이 고통에 찬 얼굴이었다. 벽에는 이런 인형들을 만든 이유를 적어놓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그 일기장은 이 집에 살던 소녀가 쓴 것이었다. 소녀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인형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인형들이 진짜 사람으로 변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인형들과 같이 놀았고 인형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인형들이 자기들끼리 움직이며 소녀를 외면하기 시작했단다. 소녀는 점점 인형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한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악몽과 환청에 시달리다 결국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 민호는 그 일기를 읽으며 몸서리를 쳤다. 친구들도 인형들이 자신의 등 뒤에서 속삭이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혔다. 모든 것이 깊고 짙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갑자기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방 안의 초가 꺼지고 문이 쾅 하고 닫혔다. 친구들이 놀라 문을 열려 했지만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에 붙잡힌 듯 열리지 않았다. 그 순간 귀가에 소녀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몹시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울음소리였다. 민호와 친구들은 겁에 질려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무사히 이곳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았다. 급히 창문으로 나가 2층에서 뛰어내렸고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다. 허겁지겁 도망친 그들은 마을 어귀에 닿아서야 비로소 한숨을 돌렸다. 그날 이후로 그 집은 더욱 소문이 났고 민호와 친구들은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 마을 어르신들의 말에 따르면 그 후로도 간혹 집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곤 했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그 집은 어두운 비밀을 간직한 채 조용히 서 있었다. 민호는 다시는 친구들에게 그날 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꿈속에서 소녀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면 그는 잠에서 깨어나 심장이 뛰는 소리에 놀라곤 했다. 그때마다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며 방학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고향을 떠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여러가지 무서운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공포썰을 길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밤, 친구들과 함께 떠난 캠핑 여행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도심의 더위와 소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한적한 산속 캠핑장을 선택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고 어스름한 달빛이 주변을 어렴풋이 밝히고 있었습니다. 캠핑장은 평소보다 한적했습니다. 그곳을 관리하는 듯한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다가와 주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곳은 오래된 숲속입니다. 야생동물도 종종 보이니 절대 혼자 다니지 마세요. 우리는 그 말을 무시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텐트를 쳤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숲은 더 조용해졌고 우리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한 친구가 한국 인터넷에서 본 무서운 이야기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산장에서 실종된 두 연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산속 깊은 곳에서 닫힌 방을 발견했고 그 문을 연 순간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아무데도 연결되지 않은 끝이 보이지 않는 복도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던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탈출로를 찾으려 했지만 결국 그들 중 한 명이 혼자가 된 채 발견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와 숲속의 나뭇가지들이 부딪히며 으스스한 소리를 냈습니다. 모두가 순간적으로 멈칫했고 한 친구가 장난스럽게 숲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저 숲속에 그 복도가 있는 건 아니겠지? 우리는 웃고 넘겼지만 어딘가 모르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끝낸 후 모두 잠자리에 들었지만 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낯선 숲의 소리에 예민해졌는지 자꾸만 어딘가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나는 텐트 밖으로 나와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플래시를 들고 캠핑장 주변을 걷다가 우연히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가서 꼼꼼히 살펴보니 공교롭게도 문이 반쯤 열린 상태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고민했지만 결국 입구에 발을 디뎠습니다. 안에는 낡은 가구들과 먼지가 쌓인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은 한 남자와 여자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 아래에 적힌 날짜는 꽤 오래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내 곁을 지나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밖으로 뛰쳐나왔고 다시 텐트로 돌아와 몸을 떨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지만 모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후로 그 캠핑장에 대한 정보와 실종된 연인들의 목격담 등 수많은 이야기를 찾아보게 되었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보였다는 오두막의 위치가 정확히 우리가 머물렀던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우리는 그 캠핑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연한 해프닝으로 넘기려고 했지만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등골이 오싹하곤 했습니다. 잊었을 때쯤이면 어느 순간 문득 그날의 일들이 떠오르며 과연 그 오두막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궁금증과 함께 괴이한 기분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도시 전설 같은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비록 가상의 이야기이지만 현실과 상상 속의 경계가 애매해지는 그런 순간들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됩니다. 이 중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형태 중 하나는 누군가 겪은 초자연적인 경험이나 미스테리한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종종 현실적인 배경과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독자가 마치 실제로 그 상황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서는 가상의 공포 이야기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내가 겪었던 일들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날은 여느 때처럼 친구들과 소주 한잔을 하며 이야기꽃을 피우던 늦여름 밤이었어요. 술자리가 끝난 후에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던 나는 동네를 한 바퀴 돌기로 했어요. 거리는 고요하고 은은한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죠. 그때 문득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했지만 점차 가까워지는 발소리임을 알게 되었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검은 실루엣에 어떤 존재가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얼굴은 눈과 입이 전혀 없는 공허한 모습이었거든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가 몰려왔어요. 뒤돌아서 도망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존재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저 발만 동동거릴 수밖에 없었죠.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발밑에서 강한 진동이 느껴졌어요. 순간적인 충격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형체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겨우 몸을 돌려 집으로 달리기 시작했는데 얼마 못 가서 주머니 속에 핸드폰이 울리더군요. 전화를 받은 것은 나와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중 한 명이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너 방금 뭐 본 거냐?" 고 물었어요. 황급히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친구는 한숨을 쉬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이 동네에는 전설이 있었어요. 몇 년 전 이곳에서 한 학생이 실종됐다고 경찰과 지역 주민들이 밤낮으로 찾았지만 결국 그 학생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 후로 여러 사람이 거리에서 이상한 실루엣을 보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 학생의 영혼이라는 거였죠.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그 실루엣이 나를 따라왔다면, 그리고 그런 일이 실제하지 않는다면 왜 내 친구도 그것을 보았는지. 모든 것이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가던 그때 집 앞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창문 밖에서 다시 그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조심히 커튼을 열어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것만 같았어요. 마치 문 앞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방문을 열었을 때 그곳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바람만이 텅 빈 계단을 휩쓸고 지나갈 뿐이었죠.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발소리가 들리곤 했지만 그 실루엣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후 나는 그 이야기를 다시 겪고 싶지 않아 곧바로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문득 밤길을 걷거나 조용한 밤에 혼자 있으면 그 발소리가 어렴풋하게 들리는 것 같아 등골이 서늘해지곤 해요. 친구와 나는 여전히 그 일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저 술이 만들어낸 환각이었는지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있는 그대로의 경험보다 더 소름 끼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특히 밤길을 조용히 걸을 때에는 말이죠.